자, 첫 번째 영상 볼게요. 이 근로자분이 컨테이너 위에서 용접 작업하고 있는데 불길이 크게 일면서 폭발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상 봐볼게요. 근로자분이 유류 저장소 청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길이 크게 일어가지고 근로자분 멀리 날아가게 됐습니다. 자, 우선 이런 폭발 사고들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폭발 사고는 탱크로리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름이나 기름과 유사한 가연물 혹은 유해 물질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탱크로리가 새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탱크로리 내부 외부가 자연적으로 부식되기도 하겠죠. 특히 탱크로리에 담는 물질들의 유해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부식이 쉽게 진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내부 외부를 보수해야 되는데 이때 용접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탱크로리에 가연성 물질들이 담기는데 불꽃이 튈 수밖에 없는 용접 작업이 수반된다. 이거 불이 나기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연소 3요소가 뭐예요? 자, 탈 물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타겠죠. 세 번째로 발화점 이상의 열이나 온도.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근데 탱크로리에는 가연물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거기에 불꽃이 튄다. 이건 누가 봐도 결과 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고 방지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이게 보고서입니다. 자, 재예방 대책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탱크 보수를 위한 용접 작업 전에 탱크로리 내에 연료를 완전히 제거하고 물 등을 이용해서 철저히 세척한 후에 탱크로리 내부의 잔류 가스 농도를 측정해서 정상인 경우에만 용접 작업을 실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사진 보세요. 세척 전에 이렇게 가연물 많이 남아있죠. 파란색으로. 근데 세척을 했는데 반짝반짝해지죠. 이게 다 가연물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척 작업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물이나 스팀 청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척 후에는 이 가스 검지기로 이 잔류 가스 농도 꼭 측정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사전 예방 작업 안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자, 그럴 때 책임 소재될 거예요. 더욱이 이런 유형의 폭발 사고는 상당수가 사망 사고로 이어져서 책임 비율 가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주하고 근로자 중에 누가 더 책임 높은 것 같으세요? 자, 미리 탱크로리 내부를 청소해 주지 않는 등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은 사업주의 과실이 더 높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용접공으로서 가연 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폭발 가능성도 상당 부분 예견 가능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의 안전을 챙기지 않은 근로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십니까? 자, 그간 법원에서 이런 폭발 사고 수없이 다뤄졌고 그 결과 과실 비율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전보건공단의 보고서 보게 되면 사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 8월 7일 땡땡땡땡 공장에서 이온 정제유 운반용 탱크로리 상부에 유증기 회수배관 설치 용접 작업 중에 탱크 내부에 잔류하고 있던 유증기가 점화되어 폭발이 발생하여 한 명이 사망한 죄임. 이 사건이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이더라고요. 이거 판결문 같이 보면서 과실 비율 어떻게 인정됐나 한번 봐볼게요. 자, 사건 번호 2023-206644. 자, 보험금 사건으로 들어갔고요. 자, 원고 이땡땡 외에 이명 있고 그리고 원고들 소송되는 변호사 김경남. 자, 여기 손해배상 책임 과실 비율 부분 보겠습니다. 자, 망인은 이 사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 땡땡땡으로부터 탱크로리 위에서 화기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태고 용접 기사로서 탱크로리 위에서 용접 작업 시 잔존 가스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 가스 유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에 나아간 점. 자, 용접 분야에서 망인이 사업주보다 전문가로서 구체적인 업무 수행은 망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것. 자, 사업자 측에서 인화성 유류의 제거를 요구하거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스스로 도모를 했어야 됨에도 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망인이 용접 자켓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스스로 안전 도모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점 등의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이 사업주의 책임을 60%로 제한을 함이 상당하다. 자, 그리고 이분 손해액 부분 계산한 부분입니다. 생계비 공제, 사망하셨으니까 3분의 1은 공제돼요. 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사망하셔가지고 향후에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셨죠. 자, 그걸 일실 수입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분 65세 될 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6억 정도가 나오셨어요. 여기다가
위자료 5천만 원 인정돼서 총 6억 5천 정도 인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법원이 대부분의 폭발 사고에서 이 사업주 측의 과실 비율을 60에서 70% 정도로 보고 근로자 측의 과실 3, 40 정도로밖에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폭발 사고 난 후에 이 사업자 측에서 합의 제한 시도해 오는데 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턱없이 높게 잡아가지고 총 50% 이하의 합의 제한을 해온다. 자, 이런 제한 절대 받아들이셔서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사업주의 책임 비율을 60% 이상 잡은 상태에서 합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